형님, 저 오늘 레스토랑 갔다가 기분 좋게 밥 먹고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눈탱이를 맞았구만. 오늘은 미국 식당에서 눈탱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미국 식당에서 메뉴판의 가격은 세금과 팁을 제외한 가격이란 건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계산하기 전에 식사 가격과 텍스를 포함한 가격이 적힌 영수증을 받으면 그 밑에 팁을 적고 총 금액을 적는 게 일반적인 지불 과정이지. 아참, 팁을 계산할 때는 세금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통적이니까 이것도 잘 알아둬.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 내가 주문한 음식값이 아닌 이상한 항목이 매복 중인 스나이퍼처럼 영수증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 키친 어프리시에이션 피, 템포러리 인플레이션 피, 웰리스 피, 뭐 종류도 아주 가지각색이야. 여기에 또 팁은 팁대로 더 얹어달래지. 이런 눈탱이 수수료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하고 외식업계는 기나긴 전쟁을 벌이고 있어. 미국 정부도 소비자 등골을 빼먹는 이런 정크피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들긴 했지.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고된 가격 외에 필수 수수료를 나중에 추가하는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했어. 근데 로비의 나라 미국답게 미국 레스토랑 협회들이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정치인들한테 야로를 부린 거야. 결국 예외 법안을 새롭게 따버렸고, 식당들은 메뉴판 구석탱이나 웹사이트에 작은 글씨로 모든 주문에 직원복지 수수료 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라는 식으로 단 한 줄만 적어놓으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 음식 가격 자체를 올리면 손님이 끊길까봐 메뉴판 가격은 착한 척 그대로 두고 손님이 알아채기 힘든 아주 작은 글씨로 방어막을 쳐둔 뒤에 결제하는 마지막 순간에 영수증에 슬그머니 수수료를 얹어서 눈탱이를 매기는 거지. 문제는 이 수수료가 직원들에게 가는지 식당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지. 형님, 그럼 알고도 눈탱이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눈탱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 우선 계산서 받으면 그냥 카드부터 덥석 주지 말어. 혹시라도 세부 내역이 없는 총 금액만 나온 영수증을 주면 무조건 금액이 상세하게 찍힌 아이테마이즈드 비를 달라고 해. 그래야 그 세부 영수증 안에 내가 주문한 음식 외에 감사비니 물가 인상 부담금이니 하는 양아치 수수료가 숨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만약 영수증에 양아치 수수료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팁 비율을 낮춰서 지불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의 대응 방식이야. 원래 팁을 20% 주려고 했는데 영수증에 직원복지 수수료 4%가 들어가 있다. 그럼 팁을 16%만 계산해서 주는 거지. 물론 이런 대응 방식도 논란이 있긴 해. 특히 식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억울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설 거고, 그 사장은 직원들이 자꾸 이탈하니까 양아치 수수료를 받는 게 이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을까. 형님, 제가 오늘 마트에 가서 은밀하고 사적인 물건을 좀 사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마트 직원이 제 영수증과 물건들을 검사를 하지 뭡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은밀하고 사적인 물건이 뭔지는 나도 좀 궁금하긴 하네. 어쨌든 이런 경우 사생활 침해다, 난 정당하게 지불을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나오라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재수 없으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 반짝반짝 은팔찌를 차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미국 리테일 업계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는 매장 절도야.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대형 리테일들이 1년에 도둑맞는 금액만 수십억 달러에 달하게 되니까 참다 못한 마트들이 퇴장 시 영수증 조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거지. 특히 회원제 마트인 코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데는 애초에 회원 가입할 때 약관에 퇴장 시 영수증 확인에 동의한다, 그런 조항이 들어있어. 그래서 영수증 보여주는 걸 거부하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회원권이 박탈될 수도 있지. 손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니까 열받을 만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미국 대부분의 주법에 명시된 상인의 특권이라는 법적 개념이야. 회원제가 아닌 일반 마트는 법적으로 영수증 제시가 의무는 아니야. 하지만 이 특권에 따르면 업주는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해당 손님을 매장 안에 합법적으로 억류할 수 있어. 이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계산대에서 누락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인데 이 손님이 격렬하게 거부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려 했다. 이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 사유가 된다. 물론 단순히 영수증 제시를 거부한 것만으로 절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매장 측이 다른 의심 정황까지 함께 제시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지. 특히 영수증 제시를 거부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매장에서 소동이 벌어지면 이 과정에서 행패나 무단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 불필요한 경찰 기록이나 법적 분쟁은 이민 비자 문제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괜한 정신승리 하려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영수증 까고 무사하게 마트를 빠져나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형님,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멘탈 털리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래, 경기를 일으킬 만큼 놀라운 경기가 있었지. 바로 지난 5월 14일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주최장에 세워진 수천만 달러짜리 특설 경기장에서 스포츠 대회가 열렸어. 이름하여 인핸스드 게임즈야. 도핑 금지 같은 규칙을 완전히 부정하면서 오히려 선수들에게 테스토스테론, 성장 호르몬 등 기존 스포츠계에서는 금지된 약물을 빨고 나오라고 판을 깔아준 대회지. 이러한 경기를 주최한 사람들은 인간 과학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기존 올림픽의 세계 기록을 모두 지디겨버리겠다면서 수백억 원 상당의 상금을 걸고 대회를 개최했지. 오랫동안 말만 무성했던 이 약반 올림픽의 첫 대회는 수영, 육상, 역도 종목으로 개최가 됐어. 주최 측은 약을 제대로 빠른 선수들이 수십 개의 세계 기록을 깰 거라면서 대대적으로 유튜브 생중계까지 돌렸지. 근데 총 22개 종목이 열렸는데 세계 기록이 깨진 건 딱 한 개밖에 없었어. 그리스의 수영 선수 크리스티안 고클로메브가 50m 자유형에서 20.81초를 기록한 게 유일해. 오히려 육상 100m 같은 메인 이벤트에서는 약물을 단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출전한 프레드 컬리, 헌터 암스트롱 같은 순정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해서 25만 달러의 상금을 먹은 거야. 사실 이 대회의 투자자는 페이팔의 억만장자 피터 틸이랑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야. 이자들은 약반 올림픽을 미끼로 일반인한테 호르몬제랑 영양제를 팔아먹는 원격 의료회사를 차리고 대회 직전에 우회 상장을 해서 회사 가치를 무려 12억 달러까지 벌크업 해놨단 말이지. 근데 대회 결과가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고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 순정 상태로 출전했던 몇몇 선수들은 자기들은 약 안 빨았으니 나중에 올림픽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랑 세계 반도핑기구는 이 대회를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까버렸고, 그게 호기심이든 상금 때문이든 이런 쓰레기 대회에 이름을 한 줄이라도 올리거나 연루되는 순간 향후 올림픽 출전자 경우 물론 프로 선수 커리어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지. 결국 깨겠다는 세계 기록은 안 깨지고 여러 사람 멘탈만 깨진 대회가 되었지. 형님, 저 아마존 반품 맞고 오는 길입니다. 미국에 얼마 안 되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 묻지도 다지지도 않는 편리한 반품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 변심 반품도 군말 없이 환불해주는 미국의 반품 문화는 정말 몇 안 되는 미국 생활 장점 중 하나지. 형님, 그렇게 반품한 제품들은 다시 판매가 되는 것이겠죠?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지만 아마존이나 타겟,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에 소비자들이 반품한 멀쩡한 새 제품 중 상당수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그대로 대형 쓰레기 트럭에 실려 쓰레기 매립지로 향하고 있지.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가져와서 재판매하는 비용이 그냥 폐기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반품된 옷 한 벌을 매장에 다시 올리려면 직원이 봉투를 뜯고 얼룩이나 파손이 없는지 검수하고 다시 정성껏 접어서 새 포장을 한 뒤 시스템에 등록하고, 하여튼 그 과정이 무척 길고 복잡해. 특히 미국의 쌀벌한 인건비와 창고 임대료 등을 감안하면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이 물건값보다 더 큰 경우가 허다하지. 결국 대형 기업들은 이것들을 재판매하느니 차라리 폐기 처분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물론 일부는 재활용되거나 기부되기도 하지만 버려지는 양이 여전히 압도적이야.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은 소매업체들이 기존의 무제한 무료 반품 정책을 철회하거나 유료화로 돌아서기도 해. 온라인으로 반품할 때 물류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전자제품이나 가구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물건값의 일정 비율을 리스타킹비로 강제 차감한 뒤 환불을 해주는 매장들도 늘어나고 있어. 특히 기업들이 고객의 반품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홈디포, 타겟, 베스트바이 같은 대기업들은 고객의 반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더 리테일 이퀘이션, 즉 TR이라는 회사에 넘기는데, 이 회사는 소비자의 반품 빈도, 금액, 시기 등을 추적해서 반품 점수를 매기지. 개인별 신용 점수처럼 개인별 반품 점수를 매기는 거야. 만약 반복적인 반품 남용이 감지되어 위험 수치를 넘어가면 매장 직원 컴퓨터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반품을 거부당하고 해당 브랜드 계정이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기도 하지. 그러다 보니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누리던 일반 소비자들까지 이 감시망에 걸려 당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 최근 아마존 등에서 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전략으로 저렴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면 물건은 그냥 가지고 환불을 해주는 깁디 아이템을 해주는 경우가 늘었어. 근데 땡 잡았다 생각하고 또 한 번 땡 잡으려고 고의로 가짜 반품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폼수를 쓰다가 TR에 고스란히 기록으로 누적돼서 블랙 컨슈머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